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17회 또 이제 뭐 강의라 하면 강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달 또 벌써 이제 초순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이 강의가 한 365회 정도 되면은 여기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강의 내용 중에 좀 보충할 것이나 꼭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은 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송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메일이나 뭐 이메일을 공개해 주시면 또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국제금융의 폐쇄적인 정보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외국하고 국제적으로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콘트랙트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계약하는 상대방 시그네이처를 여러분은 B의 이제 포지션에 계약을 하는데 그건 A 아닙니까? A하고 대화를 못 해봤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말하기를 삼성하고 예를 들어 뭐 특정 회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날에 큰 재벌 기업하고 계약을 하는데 꼭 재벌 기업의 회장하고 사인을 해야 그런 경우가 틀리죠. 이것은 거의 어떤 실무선에서 사인자도 알고 카운터 사인자도 알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싱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계약서가 막 돌아다녀요. 그 일정한 이런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그 공동의시장 가보면은 그 중개꾼들이 아니 있습니까? 뭐 고기 한 상자에 얼마 그런 중개꾼식으로 여러분들이 샌더하고 하는 줄 알았던 계약서들이 마켓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로 또 활용이 되느냐? 유럽의 이런 곳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신용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나 한국 회사하고 한 계약서는 일종의 그 A, 카운터 사인자의 속칭 샌더라는 사람들의 신용 확보가 돼요. 너 한국인하고 계약했구나. 한국 컴퍼니하고 계약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들이 비즈니스 뱅크에 가가지고 나 이래가지고 앞으로 막 수입이 있을 수가 있다. 이래서 대출을 받습니다. 저는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은 그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속칭 샌더라는 사람들 중에서 옳은 샌더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계약서는 그 사람들에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뭐 남을 도와주는 거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의 뱅크 어카운트라든지 여러분의 그 CIS 아닙니까? Client Information Sheet. 여러분들의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KYC, 뭐 이런 KCY, 여러분들이 모든 그 안에 내용들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그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건 또 국제적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GPI에 관한 7가지 왜 말씀드린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단어의 개념만 규정하고 있어도 불필요하게 블랙 스크린이나 그냥 큐 카피를 갖고 온 사람들이나 또 심하게 말한다면 카피를 갖고 온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7번째 사항으로 스위프트 MT103 GPI with 코드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칭 프로바이더라 하는 사람들, 샌드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7가지를 구분해 놓은 거죠. 제가 요거 마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3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면은 이건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다. MT104 GPR을 빼고는 대동소이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막 일과해 놓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들으시죠. UETR 같은 경우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규명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냐? 이건 UETR은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은 end to end 트래킹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오는 어마운트 안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 보면은 프로바이더 중에서 스위트 MT103 GPI with 코드란 그런 단어를 쓰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블랙 스크린을 봤던 어떤 스위트 카피를 봤던 거기에 보면은 뭐 아이덴티 코드 이제 보내는 은행에 다 관한 그런 어떤 코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터뱅크 브로킹 코드, 뭐 자금이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떤 이유로는 그것이 내가 수신자가 가져갈 수 있고 안 움직이게 해서 브로킹 코드, 그 다음에 뭐 쇼트 코드, 그 다음에 릴리스 코드.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액세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액세스 코드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상대방이 인터뱅크 스크린으로 보내준 것을 윈도우 타임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A란 뱅크에서 보내준 것을 리시버의 B 뱅크에서 스크린으로 옮겨낼 수 있는 이런 액세스 코드입니다. 주로 HSBC도 보시면요, 스위트를 2개 써요. 뭐냐? M으로 나오는 스위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HSBC PLC입니다. 주로 에셋 오너의 자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SBLC나 뱅 개런티를 할 텐데, 이게 거기 보면 인터뱅크 스크린 안에서 액세스를 안 하면은 그 MT760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칭 HSBC PLC에 760을 받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HSBC PLC의 MT765를 가지고 중국의 모 은행의 컴포트 레터를 받고 그 중국의 스크린에서 오픈 타임을 정해가지고 액세스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액세스 하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일종의 양도 양수 관계가 HSBC하고 약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HSBC의 이제 프로바이드 에셋 오너죠. 에셋 오너이면서 프로바이드 자하고 양도 양수가 이게 계약이 돼야 돼요. 그 계약이 안 되면은 HSBC 뱅크오피서하고 제가 의뢰했던 중국의 모 은행하고 스크린에 앉아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액세스 코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액세스 코드를 양은행의 스크린에서 액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양도 양수에 관한, 그러니까 deed of assignment죠. 그 계약을 조건부 deed of assignment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걸 맺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에서도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윈도우 타임을 해가지고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이쪽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 H뱅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진 그 사람의 크레딧을 맞추기 30% 달러를 동원하거든요. 중국 같은 데서는 달러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플뱅크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놓고 이제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을 활용해가지고 그 H뱅크의 잘못된 서류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저는 딱 보면 그 서류 보면 요거는 아니구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여하튼 계약서를 철저히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트랜잭션 코드라든지 다운로드 코드라든지 리시빙 코드라든지 액티베이션 코드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7번째로 프로바이드 또 나눠 놓았는 스위트 MT103 GPI with 코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제가 우리가 매뉴얼 다운로드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토매틱 with UETR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 이 세 가지 의미만, 그래 매뉴얼 다운로드, 오토매틱 with UETR, 그리고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 요 세 개만 정확히 개념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넣어 갖고 있으면은 잡다한 7가지의 이런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생소하지만요, 몇 번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까만 습자지 같은 데서 흰 종이로 도도도도도독 써 있는 거라든지, 또 MT103 트랜스퍼 매뉴얼 다운로드 해줄게, 너 내하고 포션 나누는 거를 5대5로 할래 얼마를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리시버가 내야 될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답할 수, 왜냐, 이러한 걸 정확히 모르고 이것이 됐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포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샌더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오셨겠어요? 그 고생을 해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승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한국 서울에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놔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 약간 그런 부분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또 다음 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제 결실의 가을이 성금성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